여러분 경제민주화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신 분은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치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너도 나도 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는 있습니다만 심지어 새누리당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글쎄요. 아무래도 좀 미심쩍죠? 그래서 오늘은 기자가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님을 모시고 이 경제민주화 20분 만에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경제민주화를 1번 구호로 내걸었단 말이죠. 정치민주화를 내걸었으면 훨씬 더 센세이셔널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네요. 그거 하셔야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뭐 민주라는 단어를 경제라도 넣어서 하신 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박근혜 의원도 하겠다고 하고 뭐 이전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또 뭐 아직 출마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안철수 원장 같은 분도 뭐 예전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 많이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그러니까 주요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다들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한 셈이 됐어요. 근데 좀 이게 실제 내용이 뭔지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말씀하신 대로 장하준 교수도 좀 얘기를 했는데,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주주자본주의가 너무 심해져서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유만을 너무 쫓게 됐다. 단기적인 이윤을 쫓다 보면은 사람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사실 뭐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사람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내야 되게 돼서 미안하다, 좀 집에 가서 쉬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목적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경영하는 기업을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경제체제를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 하신 거예요. 주주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벌을 완전히 해체해서 독립적인 기업으로 다 만들면,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없어지고 삼성전자만 남는단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주라는 것은 재벌 총수를 포함해서 주주 일반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때는 뭐 60%까지 갔다가 요즘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외국인 주주까지 포함되는 거죠. 외국 자본. 그렇죠. 외국 자본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막 이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 개발됐어요. 이 기술은 사람을 훨씬 덜 쓰면서 지금 있는 매출은 다 올릴 수 있는, 지금 있는 반도체니 핸드폰이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가 주식회사이고 외국 자본이 많이 지배하고 있고, 외국 자본 아니라 국내 자본이라도 뭐 이윤 챙기려고 하는 펀드나 이런 곳이 많이 갖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당연히 사람 잘라내고 이익을 늘릴 거란 말이죠. 주주들이 CEO를 선임하는 것이고, CEO는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고 나는 배당을 많이 하겠다, 또는 주가를 올리겠다. 그럼 주주들이 좋아할 거고 자기 임기가 늘어날 거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사명이 원래는 사회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고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바로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쪽 그룹에서는 그런 것이 사실상의 이 재벌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해주는
쪽으로 이런 재벌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찬성은 또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방송대 김기원 교수라든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의 정태인 원장도 계시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상당수는 과거에 재벌개혁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재벌개혁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 하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재벌 총수가 지금 1% 정도 되는 지분으로 막 순환 출자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를 하잖아요. 재벌 총수의 한 주는 소액주주의 한 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이 굉장히 높은 그 가치를 지닙니다. 굉장히 높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한 주를 가지고 말하자면 50주를 행사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가지고 50% 이상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그런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겠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 재벌 대기업의 문제점은 이 의사결정을 별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 창업주의 일가가 독단적으로 하면서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자기가 다 주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이나 가족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막 몰아주고 부품업체 세우게 하고 일감 다 몰아줘서 그쪽 주식 가치를 막 올려가지고 일가 친척을 다 부자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실제 그 일감을 받아가야 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재벌 구조를 좀 해체하거나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둘 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얘기지만 정반대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쉽게 동네 빵집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빵집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빵이 좋은 평판을 얻고 저 동네에서 잘 팔려가지고 이익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집은 뭐 잘 운영을 해가지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만 실제 우리 경제에서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임무, 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돼요.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해서 자기가 번 돈이 잘 이렇게 사회에 배분이 돼야 그 빵집에 일하는 분들이 알바로 뭐 월 100만 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안정된 월급을 받는 정규직 직원이라야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또 자녀 교육도 시키고 집에 가서 또 자기 동네 빵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이제 돈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빵집 아저씨가 계속 자기 이익만 챙겨가지고 자기는 아파트 사가지고 막 불려서 몇십억 대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를 벌었을 때 실제 그 기업이 해야 되는 고용 창출이나 뭐 환경을 덜 파괴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 사회적인 환경적인 가치를 잘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영이 돼야 된다. 그게 사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 빵집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빵집은 지역사회와도 맞닿아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빵집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집 주인 아저씨는 실제로는 한 10%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아저씨가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다른 투자자들이나 뭐 지역사회에서 빵 사 먹는 주민들이나 일하는 노동자들 의견을 전혀 참고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도록 구조를 짜놨어요. 누구도 의사결정 못 하도록 자기 혼자 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의 이 부인 명의로 무슨 이 밀가루 유통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놓고 그 밀가루 유통회사에서만 막 밀가루를 사옵니다. 또 뭐 자기 아들 명의로 무슨 그 빵 봉지 만드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놓고 거기서만 막 사오는 거예요. 더
더 좋은, 더 싼 네. 밀가루 가게가 있는데도 더 싸고 더 질 좋은 밀가루 가게 딴 데 많이 있는데도 더 비싸게 주고 다른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종업원들한테 임금으로 나눠줬어야 되는 돈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좀 가격을 깎아줬어야 되는 돈을 자기 일가친척한테 막 다 부당하게 몰아주는 거죠. 이게 지배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대한 얘기하고 지배구조의 문제는 둘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둘 다 잘 되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가 실제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 방법보다는 그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은 기업의 사명에 대한 거고,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재벌개혁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려면 지배구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 그룹의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둘 다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동네 빵집 얘기로 들어가 보면,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뜨가 있단 말이에요.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뜨가 동네 상권에 들어와서 뭐 막 너무 많이 하고, 실제 운영하시는 그 점주들한테도 제대로 뭐, 이익 챙기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투자하게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본사들은 뭐 돈을 버는데 지역에는 돈이 안 풀린다. 이런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이 여기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죠. 제도적으로. 그건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동네 골목상권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자. 이 이야기는 하는 건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빵을 사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빵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 빵집이 생겼는데 그 빵집은 좋은 빵집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빵집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다 제기한 문제는 뭐였냐면 니네들 사명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는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특히 안정된 정규직을 많이 창출하고 임금을 잘 분배하는 것인데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니네들 뭐 일가친척들한테 다 일감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다 전횡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내보냈어요. 그럼 여기 새로 들어오는 빵집은 그러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이 들어와서 빵집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는 그 이익을 사실 본인 멋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을 제대로 창출 안 할 수도 있고 막 폐수 버려서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걸 막으려면 그 뒤에 대안도 사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뒤에 대안은 사명감을 가진 이런 이 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거기 가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명중심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고요. 지배구조가 투명한 이 기업은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은 벌지만 그것을 이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이죠. 1인 1표제로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돼 있는. 노동자협동조합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주인이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주인이죠. 이런 조직들이 거길 채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것까지가 이제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나쁜 행태를 못하도록 사명하고 지배구조를 좀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제어를 해서 생긴 요 공간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아니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라도 괜찮은데요. 사명과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명확한 그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는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전의 기업들이 썼던 것만큼 그렇게 효율성을 살려가면서 기업 경영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있을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주주한테 주질 않아요. 내부에서 그냥 나눠서 조합원들끼리 나눠 갖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 끌어모아서 자본을 많이 형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똑같아요. 빵집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곳도 비슷합니다. 대형마트라고 할지라도 유통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매장을 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투자할 게 없단 말이죠. 반도체 같은 사업하고 달라요. 반도체 자동차는
계속 라인을 증설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이죠. 돈이 계속 필요해요. 주주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럼 계속 이익을 올리면서 주주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근데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경제 사업에서는 별로 그럴 것들이 없죠. 여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또 현대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적용이 안 되니까 순환출자 금지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야당에서 지금 하고 여당에서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그걸.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는 순환출자, 신규출자는 금지를 하는데 소급 적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걸 해소하는 건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소급 적용 안 하고 지금부터 새로 하는 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저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했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외국인 주주나 아니면 국내 주주라도 펀드 같은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주들에 의해서 기업이 휘둘려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렇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걸 제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을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 노동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법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 300조 원 넘었거든요, 기금이 쌓여 있는 게. 그리고 이제 20년, 30년 안에 그 돈이 1000조 원, 2000조 원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주식에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식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은 이제 3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다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낸 돈을 나중에 은퇴하고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국민연금이 정규직 많이 고용한 기업이나 환경보호 잘하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 그러면 우리 정규직 많이 고용하고 환경보호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거죠. 투자에 대한 얘기. 시장에선 또 중요한 플레이어가 소비자예요. 소비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최소한 어떤 물건을 살 때 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산다. 이런 태도만 가져도 기업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환경 파괴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기업 제품은 안 살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얘기가 막 퍼지게 되면 기업들이 두려워서라도 나는 환경 파괴를 하는 기업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회책임 경영이란 틀입니다. 그렇게 좀 교제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곳 중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FC 바르셀로나라고 있죠. 축구팀, 스페인. 거기 협동조합이거든요.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조금씩 출자해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고 다 1인 1표 투표로 다 의사결정하고 CEO도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키스트라고 있죠. 우리 오렌지. 거기 협동조합이거든요. 미국의 오렌지 농가들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다 조합원으로서 그렇게 만들어간 곳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룹이라고 또 있죠. 몬드라곤은 8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 그룹인데 거기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어떤 차이들이 있고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은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순환출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순환출자 때문에 생기는 의결권,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 투자를 했으니까 배당을 받아가고 돈을 챙겨가는 건 뭐라고 하진 않겠다. 주가 오르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든지. 하지만
의결을 할 때는 경영권 행사잖아요, 이건. 경영권에는 그게 개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는 게 민주통합당의 안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핵심적이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게 가장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안은 순환 출자 자체는 앞으로 본인도 이제 반대를 하고 앞으로 못하게 하는데 지금 순환 출자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3년의 시차를 두고 그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뭐 팔아서 챙기든지 아니면 뭐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냥 재무적인 투자자로만 남든지 알아서 하되 경영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박근혜 의원은 그 부분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한 상태고 아마 새누리당은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줄푸세라는 거하고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양립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이제 정치인이니까요. 2007년에는 줄푸세하고 2012년에는 대세가 경제민주화니까 경제민주화하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뭐 2007년에는 그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대세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호는 그렇게 바뀌는데요. 국민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 구호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줄푸세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의 내용이 있었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야기할 때도 분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맞춰 사실 이명박 정부가 쭉 해왔고요.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 규제를 푸는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해왔죠. 지금은 그 내용에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의원의 안은 어쨌거나 원론적으로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침해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벌의 순환 출자는 반대한다. 원론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걸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는 지켜보고 재벌의 순환 출자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추인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골목상권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 민주통합당 안을 볼 때도요. 순환 출자는 어쨌든 3년에 걸쳐서 의결권을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의지를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근데 새누리당하고 크게 현재는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가르는 또 하나의 이 난관은, 또 하나의 이슈는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예요. 그걸 더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골목상권에서 대기업이 나갔을 때 그 골목상권을 누가 운영하게 하자는 것인지, 애초부터 사명이라든지 지배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를 많이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정책이 나오면은 그게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민주화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핵심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기업의 사명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 개인의 독단이나 전액에 의해서 되지는 말아야 된다. 두 가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